자, 여러분,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MC넥스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로 원래 잘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자율주행차 분야, 여기랑 엮이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기업 분석 리포트하고 또 2025년 10월 23일자 최신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MC넥스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MC넥스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에 이 차량용 카메라 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재무 상태는 정말로 탄탄한가? 시장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특히 그 실적이 엄청나게 반전했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우선 MC넥스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2004년에 설립됐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메라 관련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렌즈 초점 자동으로 맞춰주는 부품 있잖아요. 액추에이터, 이런 거나 지문, 홍채 같은 생체 인식 센서 기술도 다루고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축, 모바일하고 차량용 카메라, 이게 핵심이죠. 사실 설립 초기부터 꽤 오랜 동안은 모바일 분야가 성장을 이끌어 왔었어요. 근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 회사의 전략적인 무게중심이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MC넥스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 영역 하나가 그냥 커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체질 개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수익성도 좋고 성장 잠재력도 훨씬 큰 차량용 카메라 사업. 다른 말로 전장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에 회사의 자원을 막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후방 카메라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한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이 ADAS용 카메라 또는 운전자 상태 감지하는 DMS, 실내 탑승객 모니터링하는 IMS 이런 거.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 고급 차종, 특히 레벨 3 자율주행 기능 탑재되는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3채널 카메라, 양산을 시작했다. 이 소식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력적인 전환이 갖는 의미가 정말 커요. 이게 단순하게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 공급자가 되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보통 레벨 2 정도인데 이게 레벨 3, 더 나아가서 레벨 4 이상으로 고도화될수록 차량 한 대에 필요한 카메라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각 카메라의 성능, 예를 들면 해상도라던가 아니면 비 오고 눈 올 때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장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신뢰성 요구 수준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3채널 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현대차 그룹이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는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입니다. MC넥스가 이걸 양산한다. 이건 그만큼 까다로운 기술 쪽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켰다는 거고, 또 완성차 업체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냥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거나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잖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도 MC넥스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차량용 사업이 잘 되면서 그야말로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 연간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한 1조 537억 원 정도, 이전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영업이익을 보면 이게 무려 443억 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143.55%나 급증한 수치예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636억 원. 전년보다 127.78%나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비슷한데 이익이 이렇게 확 늘었다는 건 확실히 이 사업 구조가 고수익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익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핵심이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이 아주 두드러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 구조의 안정성, 이것도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한번 보면 54.24%밖에 안 됩니다. 아, 54%요? 네,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남의 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나 보여주는 건데 보통 100% 아래면 양호하다, 200% 아래면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MC넥스가 속한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105%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감안하면 54.24%는 정말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총 자산한 5,476억 원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57.27%로 상당히 높고요. 이런 탄탄한 재무 상태는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촬영용 카메라 수요에 대응하려고 생산 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 때 외부에서 돈 빌리는 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현금 흐름이나 내부 유보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랄까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거든요.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실적도 이렇게 좋고 재무 구조도 이렇게 탄탄한데 그럼 정작 시장 참여자들은 MC넥스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현재 주가가 회사가 가진 장부상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1.41배로 나오네요. 근데 이게 동종업종 평균이 2.05배인 거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반면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좀 다릅니다. 이건 회사가 주주돈, 즉 자기 자본을 써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인데 무려 18.28%를 기록했습니다. 와, 18%면 네, 업종 평균이 마이너스 7.93%, 그러니까 적자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데 9.04배. 이건 역시 마이너스인 업종 평균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고요. 이 지표들만 쫙 놓고 보면 돈은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데 높은 ROE, 시장에서의 평가는 아직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나? 낮은 PBR,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수익성 대비 저평가 가능성, 이걸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짚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표상의 불일치. 이게 현재 MC넥스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투자 논쟁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PBR이 업종 평균보다 낮다는 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ROE가 18%를 넘는다는 건 뭐 투입된 자본 대비 이익 창출 능력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죠. PER 역시 이익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비싸지 않다는 걸 시사하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렇게 뛰어난 수익성,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일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이 아직 MC넥스의 주력 사업이 모바일에서 차량용으로 완전히 넘어간 이후에 그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수익성 개선 효과를 주가에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변화의 초기 단계니까 좀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다. 그렇죠. 둘째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바일 카메라 사업 부문의 실적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주가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한 3개월 정도 뉴스 흐름을 보면 시장의 시각도 점차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증권사에서 전장사업 비중 확대로 완벽한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던 레벨 3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3채널 카메라 양산 본격화했다. 이 소식, 이거는 기술력이랑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잖아요. 네, 그렇죠.
상징적인 뉴스죠. 또 그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눈에 띄고요. 그렇죠. 이러한 개별 뉴스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단발성 호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MC넥스의 성장을 이끄는 더 큰 구조적인 동력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관련 법규 정비하고 정책 지원 늘리는 추세라던가 아니면 운전자의 졸음이나 부주의 운전 감지하는 그 DMS 있잖아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네, DMS. 이런 첨단 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 같은 것들, 이런 건 차량용 카메라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MC넥스는 이런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딱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면 MC넥스는 소위 말하는 핫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ADAS,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전장 부품 성장, 그리고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의미하는 턴어라운드, 이런 핵심 성장 테마에 모두 걸쳐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로 인식이 되거든요. 아, 여러 테마에 다 걸쳐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나 신차 출시 소식, 아니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의 자율주행 관련 발표, 혹은 정부의 미래차 산업 육성 정책 발표, 이런 거에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2025년 10월 23일 종가는 31,550원으로 마감했고 전날 대비해서는 0.8% 소폭 상승했네요. 그래프를 보니까 지난 5월 말쯤에 저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상승하는 이른바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어요. 특히 9월 말부터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확 늘면서 상승 각도가 더 가팔라졌고 10월 21일에는 33,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신고가를 썼죠. 현재 주가는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잠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숨고르게 하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모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 이걸 정배열이라고 부르죠. 네, 정배열. 이 정배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신호고요. 23일 당일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뉴스는 없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은 어떤 특정 뉴스가 갑자기 빵 터져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MC넥스의 주력 사업인 이 전장 부문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탈 개선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분석 자료에 제시된 투자 전략 관련 내용을 좀 보면요.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은 매우 긍정적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막 따라붙기보다는 향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언급된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럴 때 좀 나누어서 매수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아, 분할 매수 접근. 네, 다만 이 내용은 어떤 특정 투자 전략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분석 자료에 담긴 예시적인 관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글로벌 연관성인데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테크 기업들, 예를 들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아니면 구글 웨이모 같은 회사들하고 MC넥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 기업의 성장이 MC넥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동반 성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하신 테슬라, 엔비디아, 웨이모 같은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쟁을 막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 선도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상용화에 나서면 이게 결과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에게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이런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더 정교한 ADS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더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서둘러서 도입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거죠. 아, 경쟁을 부추기는군요. 그렇죠. MC넥스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전장 부품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가 차량용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고 탑재 개수를 늘릴수록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를 키우고 기술 경쟁의 기준점을 막 높여주면 그 결과로 촉발되는 전 세계적인 기술 고도화 수요가 MC넥스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비교적 단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MC넥스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역시나 차량용 카메라 사업일 텐데요. 혹시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성장세가 좀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혹은 너무 기대감만 앞서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는 없을까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향후 최소 1년 이상 MC넥스의 실적과 기업 가치를 이끌어갈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성장 엔진은 단연 차량용 카메라 사업이 될 겁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이고 수익성 기여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점에 대한 우려는 제 판단으로는 아직 매우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 아직 멀었다. 네.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즉 전동화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전장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 이건 이제 막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현재 판매되는 신차 한 대에 평균적으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레벨 3 이상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려면 최소 12개, 많게는 15개 이상의 훨씬 더 고성능 카메라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 시장은 이제 겨우 성장 곡선의 초입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MC넥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유리한 위치, 즉 기술력과 주요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이 변화의 중심부에 서 있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실적의 작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MC넥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거 주력 사업이었던 모바일 카메라 중심 구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서 고성장 고수익 사업인 차량용 카메라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네, 체질 개선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고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수혜주 중 하나로서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시장의 평가 역시 아직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또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MC넥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성장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MC넥스 이야기가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특정 기업의 투자 정보를 얻는다, 이걸 넘어서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이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크 산업의 미래나 자동차 산업의 변화, 혹은 성공적인 기업 턴어라운드 사례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오늘 대화가 아주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점점 더 많은,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카메라가 필요해진다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카메라 모듈 자체를 넘어서서 이 복잡한 카메라 시스템하고 완벽하게 연동되어서 작동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핵심 센서 기술들, 예를 들면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카메라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데이터 처리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 카메라 너머의 또 다른 기술적인 기회와 도전 과제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미래 기술 트렌드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